정말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우리 저기 이번에 공약에 관한 얘기를 좀 잠깐만 해볼까 해요.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안 후보님께서 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G5 공약이 상당히 개별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경제 성장에 대해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역사님이나 브랜드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공약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네, 역사님부터 한번 말씀 나눠보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준비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첫째로 저는 뭐니 예, 해도 대통령 예, 후보의 1호 공약인 예, G5 경제 강국인 것 예, 같아요. 제가 네네. 예, 이게 최고 맞습니다. 마음에 들거든요. 혹시 예. 또 브랜드님 이거 아닌가요? 저는 조금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속 가능성이 네, 내재된 공약이 핵심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 보통 거대 담론을 지금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안 후보님이 제시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네네. 중에 이제 지속 가능성이 내재된 공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는 G5 같은 경우에 성장 전략이거든요. 근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든 저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해요. 네. 그럴 때 성장 없이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근데 신장하고 과거에, 그런죠? 신장.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영양분이죠, 그죠? 예, 예, 예. 근데 과거에 뭐 박통이나 뭐 지금 문통 같은 경우에 창조경제 되게 추상적이에요. 뭘 하겠다는 게 사실 컨셉이 잘 안 돌아요. 5년 네, 동안 동감합니다. 내내 이게 예, 뭔지를 모르겠었어요. 네. 그다음에 소득주도 동장. 이 안 음,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론에도 없던 시도를 전 국민한테 전 국가적으로 적용한 건 패착이다. 일부 음, 시도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런 걸 해보냐.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G5 성장 전략은 국가 에너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의 어떤 에너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데 목표를 아주 직설적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네네.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방법론은 구체적이고 또 하나 목표 수치도 정확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한 목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 세대 불공정 문제 부분인데 네네. 이게 매년 매 정권마다 해결하면서 와야 되는데 문정권에서 지금 해결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제 사실 그 다음 대통령이 더 문제가 다 커진 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세대 간 어떤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꼭 해결해 줘야만 되는 그런 가장 급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형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안 후보님이 처음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후쿠시마 사태든지 뭐 체르노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전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름대로 이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독일이든지 이런 데 가시면서 연구를 네. 해보면서 이거로는 도저히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다. 음. 과학자적인 접근에서. 네네. 그래가지고 대안으로 내세운 게 소형 모듈 원전인데 이게 이제 요즘에 탄소 중립하고 매칭이 시적절하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게 또 하나 젊은 세대들한테 이게 먹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G5나 연금개혁이나 SMR이나 나름대로 젊은 세대들한테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핵심이 되는 그런 공약이 아닐까. 사실은 네. 이게 피부에 직접 와닿지는 않는데 그래도 네네. 큰 거 한방들은 이렇게 때리고 나서 나머지들은 유튜브에 나서서 뭐 3%를 나가시든 지식백과에 나가시든 이런 이익 집단한테는 그거에 맞는 또 솔루션을 또 주면 되거든요. 이 네네. 양쪽의 공약들을 동시에 적절하게 안배를 해야지만 저는 이 크게 큰 그림과 작은 그림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네. 저는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적절하지 않았을까 핵심을 꼽고 싶어요.
네. 정말 굉장히 나름 이렇게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신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굉장히 잘 들었고요. 역사님은 어떻게 잠깐 아싸라비아 어디 다녀오셨나요? 갑자기. 아유, 저기 뭐야, 갑자기 튕겼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아, 그러면은 어디까지 하셨나요? 브랜드님은 말씀은 다 맞으셨고요. 네네네네. 자, 역사님의 생각을 잠시 또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아, 그래요? 갑자기 저는 이제 갑자기 이게 튕겨나갔고, 그 네.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 브랜드님이, G5하고요, 연금개혁 그 SMR 요 세 가지 음, 이야기했습니다. 예, 아, 지속 그러세요? 가능성과 연결해서요. 예. 그 질문이 뭐였죠? 대통령이 돼야 되는, 공약에 관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저는 뭐니 해도, 첫째로 안철수 대통령 후보 그 1호 공약 2번 했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그 대통령이, 어, 질문이 뭐죠, 이게? 공약 중에서, 네,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 아, 네네. 제가 얘기하다가 튕겨갖고, 저는 그렇습니다. 경제 강국, 그게 최고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경제광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수출해서 돈을 벌어 와야지 국가 부채 천조 아니겠습니까? 그 돈 네네. 갚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저출생이라든가 고령화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돈 벌어오는 국민들이 이제 있으면은 소비도 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분들 살리려면 돈을 벌어다 주는 대통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그 적임자는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딱 역사님의 답변에는 딱 두 가지 질문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네네. 하나는 뭐 공약이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이고, 또 네. 하나는 안철수 후보님을, 네, 지지하는 이유, 이거에 네. 대한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또 혹시 안 후보님을 지지하는 그러한 어떤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역사님? 하나 있습니다. 네. 2030이면 뭐 가깝게 느끼지만 제가 또 딸, 아들, 딸이지 않습니까? 음, 음, 한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도 2030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 아버지로서 위대한 대한민국 물려줘야 되는데 베네수엘라 같이 그렇게 빈곤에 배급만 타지 않으면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는 저는 물려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대통령 후보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좋은 생각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브랜드님은 혹시 특별하게 안 후보님을 혹시 지지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으시면, 네, 뭐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글쎄요, 지지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데요. 사실 뭐 두 네네. 가지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하면은 네네. 하나는 이제 그 패권 전쟁이라고 이제 안 후보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수장으로서 최고의 선택은 안 후보님이다. 예, 네네. 왜냐하면 과학기술에 대한 안목이 있으시니까. 네네. 그죠? 그런 게 저는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선택에 있어서 다른 분 지지자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것들을 이 이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저희들이 국정이 과거에 비해서 되게 복잡도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산업 규모든지 재정 규모든지 몇 배, 한 10배? 제가 그 비교는 사실 할 수는 없는데, 그저 공무원 수로든지, 네네. 예, 이런 복잡도가 상당히 증가했는데, 네네. 그것들을 과거의 어떤 부처 구조, 일종의 사일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굴뚝. 그런 구조들 각각의 부처들이 담당하기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 사실 없거든요. 네네. 왜냐면 융합이 안 이루어져요. 문제 해결할 때 서로 간에 다른 부처들이 서로 간에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든 이런 것들을 대변하다 보니까 네. 문제 해결 중심으로 서로 간에 디스커션, 그러니까 논의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안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분이시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사고방식을 몸에 체득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의사로서, 아니면 IT 개발자로서, 아니면 경영을 해본 사람으로서 각각의 어떤 직업군마다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 쪽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있고, 경영자의 사고방식이 있고, 아니 과학자의 사고방식이 다 달라요. 네네. 그런 사고방식들을 다양하게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국정의 복잡도가 있는 사안들을 각각의 부처들을 이렇게 헤쳐모여 함으로써 논의선상에 올려가지고 네. 나름대로 최선의 해결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뭔가 해결할 지도자,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고방식의 어떤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최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네. 네, 그러시군요. 정말 이렇게 두 분의 그런 어떤 의지가 상당히 뭐랄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안 후보님을 이렇게 지지하시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나름의 어떤 예, 생각들이 굉장히 예, 강인하신 것 같아서 예, 상당히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네. 말씀들을 상당히 두 분께서 정말 잘 나눠주시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지금 딱 하나의 조금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방송 매체에서 지금 그 안 후보님에 대한 편파 보도가 지금 많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4번은 넘깁니까? 네. 그러면은 그냥 4번 진행할까요? 저는 시간상 아닙니다. 예. 네네. 그 방송 그 편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지지자분들끼리 그 편파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한번 이거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긴 했는데, 이제 역사님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럼? 네네, 참, 이건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그 언론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그 폴리버스에서 그 안철수 대통령을 응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강력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뭐 어떻게 보면 신념이 있는데요, 제가 네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으로 갖다 이제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안철수 대통령 후보와 이제 이재명 그다음에 윤석열 이게 딱 비교를 해보니까 적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 때문에 저는 3월 9일 그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예, 제 나름대로 그건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진 이유가 뭐 있겠지만 진짜 저는 그 편파 보도에 대해서 그걸 잠재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신념의 그런 믿음.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네, 요거 한번 얘기할게요. 네, 내년에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그 내년에 호랑이예요, 호랑이에. 근데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호랑이 띠잖아요. 네, 그 이재명이가 쥐띠예요, 쥐띠. 쥐띠에다가 갑자기 그 용띠로 막 변해요. 근데 내년에 태어나는 해가 뭡니까? 호랑이 띠 아니에요, 호랑이. 그 적수로 안 돼요. 호랑이 새끼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전 세계 호랑이에요. 그래서 적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2월 달이잖아요. 생일이. 그 윤석열이나 이재명은 10월, 12월이에요. 네, 적수가 안 되죠. 2월 달에 딱 태어난 사람이 끝물에 태어난 사람하고 적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3월 9일 날 확실합니다. 당선입니다. 당선. 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편파 만정 절대 뭐 그냥 수용할 수도 없고 네, 그냥 우리는 시간만 딱 관리하면 승리합니다. 예. 네,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